일단 오늘은 GS건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GS건설은 많은 건축학도들의 지원이 예상이 됩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GS건설 채용이 진행 중인데요. 우선 자기소개서 항목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항목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징이 있다면 굉장히 상세한 항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GS건설 자소서를 보기에 앞서서 자소서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픈형과 가이드형이죠. 오픈형과 가이드형, 혹시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특징이 있을까요, 각각? 네, 오픈형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항목이 오픈되어 있는 경우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오픈이라고 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지원 동기를 써라, 성장 과정을 써라 이렇게 크게 상세히 항목이 되어 있지 않고 지원 동기를 작성하세요, 성장 과정에 대해 작성하세요라고 오픈형으로 문제를 주는 경우가 오픈형 자기소개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알아봤었던 롯데그룹의 몇몇 계열사가 이렇게 오픈형으로 자소서 항목을 냈던 경험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이드형인데요. 우리 GS건설 가이드형에 속합니다. 가이드형은 뭐냐면 기업이 원하는 바가 있으니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라고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가이드형 중에 가이드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우선 무엇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리고 글의 포인트는 어디에 두었으면 좋겠다까지 찝어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유의하셔서 작성하셔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쓰지 마라. 이런 얘기가 답정너.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답정너. 네. 네. 약간의 답정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는 그러면 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글의 포인트는 이것이다라고까지 정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잊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기업이 원하는 부분과 포인트가 무엇인지 항목 전체를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포인트인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소서 항목이 좀 긴 항목들도 있다 보니까 읽다가 이런 거 쓰라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자기 사례를 막 쓰시는데 집중하시다 보면 글이 방향이 조금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항목에는 이런 것들을 써야 한다라는 소재와 그리고 포인트를 정확히 짚고 작성하시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눠지고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꼭 기술해야 되는 항목이고 5번의 경우에는 선택사항 항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씩 포인트 잡으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1번 항목에서는 지원 분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경험을 묻고 있어요. 직무 역량이나 직무 경험 늘 자기소개서에서 강조되는 부분이죠. 1번의 포인트는 직무 역량과 여러분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는요, 공동 목표로 일할 때 구성원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쭉 읽으시다 보면 2번이 조금 어렵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 항목 같은 경우에는 조직 적응과 대인 관계를 묻고 있는 항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항목의 경우에는 문제점과 자신의 독창적인 해결 방법을 묻고 있어요. 포인트는 독창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그 시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문제의 경중은 없으나 어떤 나의 포인트는 어떻게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했느냐 그 부분을 정확히 적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 놓치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작성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4번 항목은요. GS건설의 행동규범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가치관이나 역량, 경험에 근거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묻고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자의 가치관이나 직업관 등을 알아보고자 하는 항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식 항목은 4항목이고요. 그리고 5번째 항목은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해달라라고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재하지 않더라도 어떤 불이익은 없다라고 되어 있으냐 우리가 또 항목이 있으면 작성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그냥 보내기엔 좀 아쉬운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걸 적을 수 있는지는 우리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번부터 5번 내용을 쭉 봤는데
1600바이트라고 적혀 있어요. 대략 800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1600바이트 제한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작성해 보시면 약 900자 정도 작성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소서 작성란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소서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800자 이내 20줄 넘지 않도록 작성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너무 꽉 채워서 작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한이 800자 정도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내용상 마무리가 되려고 하는데 50자 정도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800자에 너무 맞추려고 애쓰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800자 정도로 명쾌하고 간결하게 작성한다는 걸 목표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하나씩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인데요. 지원 분야 건축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는 당시 상황과 구체적인 시점을 밝힐 것,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기술할 것, 결과 및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을 상세히 기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 역량을 묻는 항목인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간략히 요약해보자면 역량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 역량을 어떻게 어떤 노력을 가지고 길러왔느냐라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역량과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강점을 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왜 하필 이 역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길러오고자 노력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 주신다면 논리성을 조금 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노력하셨던 상황과 경험이 있으실 텐데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라고 되어 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량을 기르게 된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이드를 먼저 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항목별로 좀 단락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 단락에는 지원 분야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800자 정도니까 많이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두 가지 정도 역량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역량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유를 반드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역량을 기르고자 한 이유가 있다면 명쾌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당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도 하시고 경험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선 어느 시점이었는지 언제였는지를 밝혀주시면서 상황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고 그리고 노력의 과정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역량을 길러왔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 어떻게 얻게 되었다, 무엇을 얻게 되었다, 무엇을 배웠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느낀 점, 그 다음에는 적용점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적용점은 이 역량을 가지고 업무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적용하겠다라는 약간의 포부를 밝혀주신다면 차이점을 좀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쌤의 가이드를 들어보니까 어떤 역량을 좀 선택을 해야 할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혹시 건축이나 토목 쪽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전문직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적어야 되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GS건설 홈페이지 가셔서 직무 소개 반드시 읽어보셔야 될 텐데 여러분은 시간이 없으실 테니까 제가 간략히 우선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조사해본 다음에 여러분의 역량에 맞춰서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크게 두 가지 역량으로 나눠봤어요. 네. 전공 지식 역량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태도적인 역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 역량의 경우에는 이제 건축, 인프라, 건축 시공 그리고 토목 시공 직무에서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건축, 토목 시공에 대한 지식과 역량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도면 파악이라든지 물량을 산출 그리고 구조 검토, 공정 관리 등 건축 토목 전공의 다방면한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공 지식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건축 기사라든지 토목 기사라든지 건설 안전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량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GS건설 홈페이지 직무 소개에 봤더니 영어는 물론 기타 외국어 구사 능력도 요구한다라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해외로 사업 영역이 확장되다 보니까 언어 영역도 역량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지식 기술 중에서 어떤 것들을 작성하면 좋으실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직무 전공 역량이 될 수도 있고 전공 지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취득하신 자격증이 있다면 여기서 부각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는 언어적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건축 시공이나 토목 시공이지만 이런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작성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기업 소개 시간에 보니까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꼽더라고요. 전 좀 의외였어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현장직이라고 생각하실 만큼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협업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사항에 부딪히더라도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는요, 경영 관리 능력입니다. 합리적인 시공기술 능력을 포함해서 사람, 돈, 자재, 장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모두 관리해야 되는 직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조종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이런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영 관리 능력도 포인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현장 특성상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시적인 시각과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시면서 경영 관리 능력이 있다는 쪽으로 어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는 2번 항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매사에 임하는 사람도 공동의 목표를 이뤄할 때는 구성원 간의 협력 및 역할 분담과 관련해 때로는 수동적으로 변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해당 문제를 극복하는 본인만의 방안에 대해서 기술해 주세요. 1600바이트 적혀 있습니다. 글쎄요, 조직 적응이랑 대인관계를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목을 쭉 읽다 보면 저는 좀 여러 번 읽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바로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었냐면 좀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철학적인 항목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임하는 사람도 조직에서 수동적이게 되기도 한다라는 말을 제가 이해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막 노력을 하는 사람도 조직 안에 들어가면 개인의 열정과 또 개인의 이런 열의만으로는 해결되는 부분이 모두가 다 해결되진 않다 보니까 좀 수동적으로 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업무에 좀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열정이 넘쳐나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아니면 대인관계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내가 가진 역량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어떤 문제 상황을 발생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항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무적인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현장에서 일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현장에서 사실 일을 해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쉽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조직 구성원도 조직 구성원이지만 현장에서 수많은 업체들을 만나고 또 시공이 바뀔 때마다 또 업체들이 바뀌기도 하고 또 현장 소장님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 전부 통솔해야 되는 관리 직무를 맡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갈등 상황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신입직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 제가 실제로 현직자분께 여쭤봤더니 현장 소장님께서 저희 신입직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경우들도 있고 그쵸. 현장에서 오래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지식이 조금 더 훨씬 갖고 계신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리직으로서 모두 다 관리해 나가고 통솔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문제들과 그리고 협업 문제들은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계에서 오는 나만의 해결 방법들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 그리고 대인관계 갈등 해결 방법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와, 진짜 질문이 어렵다 생각했는데 말씀처럼 현실적이면서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소재를 더 잘 뽑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리하게 좀 접근을 해보자면 다양한 계층과의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던 경험이나 사례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 이외의 협업 관계에서의 소통을 소재로 선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직 내에서의 갈등도 선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뭔가 목표 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늘 조직에서 장점으로만 이게 융화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면 만약에 이게 내가 받은 자기소개서라면 어떻게 문장을 시작했을까 해서 예시 문장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저는 목표 지향적이며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열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뒤로 나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덧붙여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좀 드리자면 나만의 업무 스타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이지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스타일은 어떤 것이고 해당 업무 스타일에서 발생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죠. 또 너무 강한 사람은 목표 지향적이긴 하지만 선이 또 너무 강하면 조직에서 융화되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 역량이 가진 이면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나는 어떻게 해결해 왔다. 라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잘 해결해 왔다라는 포인트를 작성해 주실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하나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그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나의 이런 요인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나는 이렇게 해결을 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느꼈고 실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헤쳐나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신다면 좀 깔끔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번 항목까지 작성하고 나면 또 3번 문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개선한 문제 수준의 경중은 없지만 해결 방안이 독창적인 방법이었는지에 유의해서 객관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1600바이트. 어려운 말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작성을 하라는데 어떻게 좀 작성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어려운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독창적인 문제 해결 방법, 창의성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 이런 항목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데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개선한 수준의 문제의 경중이 없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다른 기업에서는 잘 찾기 어려운 항목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멘트죠. 왜냐하면 개선한 문제의 경중이 없다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를 너무 창의적으로 해결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업무를 혹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발생하는 이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독창적인 방법이 중요하고 이것이 내가 그냥 주관적으로 독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독창적인 방법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고민의 깊이를 더하자면 3번 항목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왜 묻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 토목, 시공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늘 FM대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리자로서의 문제 해결 능력, 관리자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어떤 창의적인 문제 돌파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수준의 경중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이렇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나? 저도 꽤 오래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검토하는데 좀 자료 욕심이 또 있다 보니까 이거를 꼭 텍스트로 저장해서 문서로 갖고 싶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논문을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보고된 자료를 볼 때도 이 부분만 발췌해서 좀 가지고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PDF 파일이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그냥 이렇게 제가 어디서 본 좋은 구절 이런 것들을 찍어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저는 사실 늘 타이핑을 쳤었거든요. 갖고 있어야 되니까 사진으로 갖고 있으면 찾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늘 타이핑을 쳤었는데 한 사진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10장 정도의 분량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좀 곰곰이
고민을 해보다가 그날따라 할 일은 많고 빨리 텍스트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해보다가 번역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사진을 찍으면 텍스트를 인식해서 번역해주는 요즘에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그냥 사진에서 텍스트를 인식해서 이제 뭐 영어라면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찍으면 이제 한글이죠. 네. 그 한글이 텍스트로 옮겨진 다음에 텍스트로 저한테 보여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텍스트가 영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쌤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대단히 그래서 그냥 제가 사진을 찍고 번역기 어플을 이제 한번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변환된 텍스트죠. 거의 한 95% 이상의 정확도로 보이더라고요. 그런가요? 사진이 정확히 잘 찍혔을 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읽으면서 대조만 해보고 그리고 이제 복사, 붙이기 해서 제가 잘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창의적이게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어떠세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여지시나요? 한 네. 번도 저는 알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네, 진짜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뭔가 창의성을 넘어서서 따라하고 싶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오, 꿀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창의적으로 네.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의 경중이 없다라고 했으니 이런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참신한 시각, 그리고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시각. 그냥 제가 타이핑 칠 수 있는 분량이니까 치고 말지 뭐 했으면 사실 그런 문제의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긴 어렵잖아요. 그런데 뭔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었던 어떤 포인트를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항목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 본인의 경험 안에서 작성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좀 소재를 찾아봤다면 그다음 문장 구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소재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항목이기 때문에 소재를 찾으셨다면 절반은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포인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나는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용도가 늘 그 활용도가 아니더라도 좀 창의적으로 이걸 활용했던 방법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난 다음에 느낀 점 작성해 주시고 적용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스토리텔링형 이런 항목에서는 느낀 점과 적용점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창의성을 발휘해서 업무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가 이런 부분들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점을 작성해 주신다면 차별점을 좀 두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3번 알아봤고요. 바로 4번 항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행동 규범인 프로 직업 정신, 직접 실천, 적극적인 소통, 스스로 학습 중에서 최우선 규범을 한 가지 선정한 이후 본인의 가치관, 역량, 경험에 근거해서 선정 사유와 해당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를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 같은 걸 확인하는 항목이죠? 맞습니다. 행동 규범 회사에서 이제 요구하는 핵심 가치들이라든지 행동 규범을 얘기해주면서 이 중에서 본인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어본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성향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 직업 정신, 그리고 직접 실천하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는 것, 이렇게 4가지 중에서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입사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가장 중시하겠다라는 포인트를 한 가지 잡아주시고 그에 대한 어떤 나의 가치관과 결합되는 교집합 부분을 찾으신 다음에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현직자 인터뷰를 해봤을 때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 네. 이 4가지 중에서 실제 같은 직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다른 걸 설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여러분의 업무적 어떤 직업 가치관 그리고 직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여러분의 어떤 직업 정신 이런 것들을 살려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핵심 가치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저희가 살짝 살펴보기는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실제로 작성을 하실 때는 어떤 면모가 있으면 작성하면 좋은지를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프로 직업 정신
정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업 정신이 아니라 프로 직업 정신입니다. 사실 저는 프로 직업 정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프로다움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너무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묵묵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직업 정신이라고 하면 자기가 속한 직장 내에서 맡은 일을 정성스럽게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전문성을 좀 발휘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해서 프로답게 헤쳐나가려는 면모나 능력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그에 맞는 사례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프로 직업 정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 실천인데요. 그냥 실천 정신 아니고 직접 실천 정신입니다. 뭔가 나는 스스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솔선수범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굳은 일 앞에서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남들보다 먼저 나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직접 실천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극적 소통입니다. 재밌죠? 소통 아니고 적극적 소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GS건설 지원자라면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소통하고자 하지 않고 소통이라는 것이 어떤 오해 없이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소통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고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적극적인 소통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작성하실 때는 어떤 직무에 대한 이해도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설명이 충분히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스로 학습인데요. 꾸준히 전문성을 갖춰 나가야 되는 직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꾸준히 자격증을 취득한다라든지 공부를 이어나간다. 그리고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배워나가겠다. 그리고 왜 하나를 가르쳐도 열을 안다라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어떤 스스로 학습 부분을 어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직업관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끝으로 이게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저희 한번 짚어볼게요. 마지막 항목인데요. 기타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본 항목의 기입은 선택사항으로 응답란을 공란으로 두어도 전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글쎄요. 공란으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공란으로 두기에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항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지원 동기를 작성할 수 있는 항목이 많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1번, 4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5번에서 지원 동기를 어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원 동기라면 산업 분석, 기업 분석과 함께 해주시면서 GS건설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시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GS건설 자기소개서 항목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항목 5가지 항목이고 글자 수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인트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어떤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여러분의 사례를 적절히 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12월 첫날입니다. 조금만 힘내셔서요.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윤스피치 연구소 윤소윤 대표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